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저널리스트 캐런 하우의 AI 제국이라는 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인터뷰와 서평들입니다. 네, 이 오픈 AI 같은 큰 AI 기업들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특히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죠. 오늘 분석은 인공지능 기술의 그 세계적인 영향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AI가 단순히 기술 발전, 이걸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 구조나 윤리, 환경, 심지어는 국제적인 어떤 권력 관계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 화려한 발표 뒤에 가려진 비용들, 또 그 영향력, 특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AI 기술의 복잡한 현실, 특히 그 엄청난 영향력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나 어떤 지구적인 파장 같은 것들을 당신과 함께 좀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자, 우선 캐런 하우가 AI 산업을 현대판 제국이라고까지 비유를 하는데요. 네, 상당히 강한 표현이죠. 뭐 데이터나 물 같은 자원을 약탈한다. 또 케냐 노동자들 사례처럼 노동력을 착취한다. 지식 생산을 독점한다. 이런 걸 근거로 들고 있어요. 굉장히 도발적인 관점 아닌가요? 그렇죠. 하우의 분석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실리콘밸리 중심 시각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AI 기술이 실제 사람들, 특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주로 남반구 개발도상국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글로벌 사우스요. 네, 기술 발전의 혜택은 늘 특정 그룹에게만 가고 그 비용은 항상 소외된 사람들 몫이 되는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지적이거든요. 이게 과연 진짜 진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게요. 구체적인 예로 그 칠레 이야기가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 짓는데 지역 주민들 식수원 문제랑 얽힌 거요. 아, 네네. 물 부족 문제. 그리고 또 케냐의 컨텐츠 모더레이터들 시간당 한 $2 정도 받으면서 유해 컨텐츠 분류하다가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어한다는 현실도 참 충격적이었고요. 네, 바로 그런 사례들이 AI 기술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지, 특히 물이나 에너지 같은 거요. 그런 문제랑 또 윤리적인 딜레마, 그리고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우는 데이터 센터 부지나 자원 확보 경쟁을 거의 땅 따먹기, 자원 쟁탈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게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제국주의라.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1,000억 들여서 한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들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네요. 이런 외부적인 영향 말고도 하우는 오픈 AI 그 내부의 좀 독특한 문화에도 주목하더라고요. 아, 네. 그 AGI 관련해서요. 네, 맞아요. 인공일반지능 AGI, 그러니까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AI에 대해서 거의 뭐랄까 종교적인 믿음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유토피아를 가져올 거다, 아니면 인류를 타멸시킬 거다. 이런 양극단의 기대와 두려움이 막 섞여 있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심지어 공동창업자 일리아 수츠케버가 잘못된 AI 상징하는 목각 인형 태우는 의식까지 했다는 얘기는 좀 놀랍기도 하고요. 허허. 그렇죠. 이 AGI 종교라고 부를 만한 강한 신념이 기술 개발 방향이나 속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우는 이걸 소설 듄에 비유하는데요. 어떤 집단이 만들어낸 신화가 너무 강력해져서 나중엔 그 신화를 만든 사람들조차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두게 되는 그런 현상하고 비슷하다는 분석이죠. 듄이요. 재밌는 비유네요. 네, 이런 믿음 체계가 때로는 엄청난 기술적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부 세계와 좀 단절되고 그들만의 관점을 더 강화시키는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픈 AI인데 이름과는 다르게 회사가 되게 비밀스럽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처음엔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는데 점점 상업적인 목표가 강해지는 모습 때문에 그런 의심을 더 받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샘 알트먼 CEO의 진짜 속내나 비전이 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런 평가도 여러 인터뷰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물론 캐런 하우의 책이 굉장히 깊이 있는 취재로 AI 산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쳤다는 좋은 평가도 많지만 또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요? 어떤 비판들이 있죠?
일부 서평에서는 저자 시각이 좀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혹은 기술 비판을 넘어서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 성향이 너무 강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자본주의 비판? 네, 뭐 구드리즈 같은 독자 서평 사이트 보면 기술이 불평등 심화시킨다는 점엔 동의하는데 책 논조가 좀 이념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하긴 샘 알트먼 CEO 자신도 소셜미디어 통해서 책을 비판했고 오픈 AI 쪽에서는 아예 책 쓰는데 협조를 안 했다고 하죠. 네, 그랬다고 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하오 본인은 오히려 그런 비협조 덕분에 더 독립적으로, 더 날카롭게 취재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책이 더 강해진 것 같다, 이렇게 회고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네요. 근데 그렇죠. 그런 비판적인 시각까지 다 고려한다고 해도 하오가 제시하는 이 AI 제국주의라는 틀 자체는 AI 기술의 세계적인 영향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봐요. 중요한 관점. 네, 기술 발전의 열매가 과연 공정하게 나눠지고 있는지, 또 소수의 기술 엘리트들이 인류 미래를 좌우할 이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그 이면의 복잡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윤리적, 환경적, 사회적 비용이나 권력 집중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AI 기술의 장밋빛 약속과 그 뒤에 숨겨진 막대한 비용 사이에서 당신은 그 진실을 어떻게 분별하고 또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그 길을 찾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